일단 이거 문제 푼 사람도 있고 안 푼 사람도 있겠지만 한번 2차 방정식 풀이 어떻게 했었는지 좀 봅시다. 근해 공식 외우셔야 돼요. 오늘 시험 볼 거면. 일단 903번부터 시작이네요. 903번 좀 볼래? 이거 C단계긴 한데 어차피 C단계 우리는 다 푸니까 좀 볼게요.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그 밑에 fn은 알파의 n제곱 플러스 베타의 n제곱일 때 이 다음에 나오는 n 플러스 2하고 n 플러스 1에 대입한 이것을 f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일단 밑에 부분은 아직 안 썼고 밑에까지 한꺼번에 우리가 입력하기엔 조금 버거워서 일단 첫 번째 단계로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라는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볼게요. 일단 중3 입장에서는 아직 근각의수의 관계를 안 배운 거니까 대입하는 걸 생각을 해줘야 돼요. 대입하는 거. 그러면 중3 버전으로 하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3 알파 마이너스 2는 0 이 식이 참이 되고 베타 제곱 플러스 3 베타 마이너스 2는 0이 참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고 좀 사고를 확장해서 공통수학 원 버전으로는 저거 뭐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식 보고 진리야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야? 예. 마이너스 3이요. 맞죠? 그다음 알파 곱하기 베타 소영아 얼마야? 두근해고 에헤이 안돼. A분의 C 2차 함계수분의 상수항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공수원은 그걸 많이 써먹을 거니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줘야 돼요. 까먹었어? 공부 열심히 다시 해. 그럼 이제 이 밑에 단계로 내려갈게요. fn이라는 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 fn이 뭐냐면 알파 n제곱 플러스 베타 n제곱인데 이 n에다가 다른 걸 집어넣은 식들을 그 값을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f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했어요. 어떤 것이 주어져 있냐면 fn 플러스 2 플러스 3 fn 플러스 1을 f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 n자리에 n 플러스 2 들어간 거랑 n 플러스 1 들어가서 3 곱한 거랑 더해줘야 되지. 이걸 한번 계산을 좀 해볼게요. 위에 fn이라는 식의 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수 n에다가 n 플러스 1을 넣어볼 거야. n 플러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 n 플러스 2제곱 더하기 베타 n 플러스 2제곱 일단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fn 플러스 1도 넣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알파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베타 n 플러스 1제곱인데 이 fn 플러스 1이라는 이 값에 3배를 한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3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식을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식 어떻게 정리할래 얘들아? 이거? 수민아 이거 정리 어떻게 할까? 지수법칙 이용 생각해야 돼. 지수법칙. 지수가 합 또는 차로 구성돼 있으면 이거 밑을 2개로 뜯어가지고 이제 지수법칙을 거꾸로 적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알파 n 플러스 2제곱이라는 거는 알파의 n제곱 곱하기 알파의 제곱 이렇게 돼요. 맞나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 베타도 마찬가지 베타 n제곱 곱하기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고 뒤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야. 3 안에 곱해져 있는 요놈들도 알파의 n제곱 곱하기 알파의 1제곱 즉 알파로 나타낼 수 있고 베타의 n제곱 곱하기 베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계산할래? 계산이 가능한가? 이 다음부터? 자리가 조금 너무 밑에라서 살짝 위로 이제 올릴게요. 여기다 이제 올려서 할게요. 일단 저 3을 다 싹 다 곱해볼게요. 알파 n제곱 곱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n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3알파 곱하기 알파 n제곱 더하기 3베타 곱하기 베타 n제곱 요 상황입니다. 요 상황이에요.
이 다음에 뭐 할까? 이렇게 마구잡이로 펼쳐져 있으면 이대로 뭔가 끝이 아니라 묶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줘야 되는데 뭐가 보여요? 뭘로 묶을 수 있는 형태가 보여요? 소영이 시킬까봐 눈 피하는 거 봐. 뭘로 묶을 수 있는 형태가 보여요? 알파의 n제곱. 알파의 n제곱 들어있지? 여기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죠? 알파의 n제곱. 또 베타의 n제곱 이것도 들어있죠? 그럼 알파 n제곱 있는 아이들끼리 알파의 n제곱으로 묶어서 처리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묶어서 처리하겠다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묶어서. 이건 가능하지? 그럼 앞에 거는 알파 제곱이고요. 다음 거는 3알파예요. 그 다음 베타의 n제곱이 되어 있는 이들끼리 또 묶어서 베타의 n제곱으로 묶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겠다는 거야. 베타 제곱이 되고요. 이 다음 거는 3베타가 돼요. 혹시 얘들아 저 괄호 안에 있는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랑 베타 제곱 플러스 3베타를 여기 아까 만들었던 이 식을 활용해서 무슨 값인지 구할 수 있을까? 얼마예요? 이 식에서 봐봐.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2가 돼야 되지. 베타 제곱 플러스 3베타도 2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되냐면 2다. 이 값이 2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이로 한번 다시 묶어보면요. 알파 n제곱 플러스 베타 n제곱 이렇게 돼. 근데 이게 뭐였냐면 fn이었어요. 이게 fn이었어. 이게 fn이었다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것을 fn으로 바꿔주면 결국에는 이 fn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n에 대한 식, f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저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지수법칙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뭔가 잘 기억을 못했을 것 같아요. 903번은. 그리고 너는 용광로 너무 놀다 왔어 지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조건.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이거는. 개념을 좀 잘 기억하면 되는데 2차 방정식의 뜻이라는 개념. 이 식이 2차 방정식이라고 해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우야. 네. 이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돼요? 그 x의 최고차항이 어. 있어야 됩니다. 2차항, 2차항. a가 A가 0이면 0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치? 그러면 이 2차항의 개수가 0이면 안 되니까 이 식도 정리해서 2차항 개수가 0만 안 되면 돼요. 그럼 요 꼬라지로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다 좌변으로 넘기면요. a제곱 마이너스 4a이고 여기 있는 5x제곱 2항 되니까 마이너스 5. 뭐야 건우 정신 차려. 울어요? 그 다음에 a x 2항 하면 어차피 마이너스 1. 사실 이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만 따지면 되거든. 2차항 개수가 0만 안 되면 되거든요. 0만 안 되면 돼요. 그럼 이것도 0 되지 않게 하는 a 값들을 찾아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는 0이 아니다. 어떻게 푸냐면요. 우리 2차 방정식 풀 때 인수분해해서 풀듯이 똑같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인수분해 가능하죠? 인수분해하면 다임이 인수분해했니? 불러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원래는 0이단데 해를 구할 때는 원래는 0이단데 0이 아니어야 하니까 뭐랑 뭐가 될 수 없냐면 a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고요. a는 5가 될 수 없어요. 이거 또는 아니지.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고요. 5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활용하는 문제예요. 905번은. 908번. 너네 F 어쩌고 들어가는 거 되게 취약한가 봐. F 어쩌고 들어가는 거 좀 어려워. 일단
908번 안 푼 사람들아 이거 어떻게 풀지 봐봐. 얘 뭔가 우리 레벨 테스트에 있던 문제 같은데 비슷한 거 있었던 거 같은데. 다이마 너 최근에 레벨 테스트 봤잖아. 혹시 기억나? 잘 기억 안 나죠? 아 네네네. 근데 왜 이렇게 잘하죠? 908번에요. 실수 x에 대한 2차식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만족한다. 그때 fx는 2x 플러스 2를 푸시오. x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게 하는 x값. 근데 fx가 뭔지 안 나와 있어요. 이거 느낌적인 느낌으로 못 맞히지.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fx를 일단 이렇게 2차식 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2차식 틀 만들었어요. fx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요 자리에 다 x 플러스 1이 들어간 거. x 자리에. 이게 fx 플러스 1이고 여기에서 빼기 fx. 빼기 fx를 했을 때 그 결과가 2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걸 보면 이제 조금 더 문자가 줄어들거든요. F0은 2다. 이게 뭘 것 같아? F0은 2다. F0은 2라고 합니다. 이걸로 이 미지수 3개 중에 하나 찾을 수 있는데 뭘 것 같아요? 그치?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남는 놈이 2가 된다는 뜻이니까 C는 2다라고 해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C 자리를 다 2로 바꿀 수 있어. 이 C 자리를 2로, C 자리를 2로 바꿔서 요게 만족하게 하는 이제 A랑 B 그리고 fx가 뭔지 이런 것을 찾아보시면 돼요. 자, 이거 찾을 수 있다? 직접 해보시면 되거든요. 이거. 일단 뭐 전개해서 하시든 뭐 암산으로 하시든 상관이 없어요. ax제곱이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ax제곱 나오는데 어차피 날라가죠. ax제곱들은 날라가요. ax제곱들은 날라가요. 1차항 한번 찾아봐. 1차항. x에 대한 1차항. 앞에서 뭐가 나올까? x에 대한 1차항. 여기 2 나오는데 2x. 앞에 a 곱해주면 2ax 나오죠. 그리고 요 뒤에 bx가 있고 이게 1차항. 그리고 상수항은요 a 플러스 b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빼기 여기에서 뭔가가 빠져요. 이제 이 빠지는 것까지 계산해주면 좋아요. x계수 처리하고 상수항 처리했을 때 2랑 마이너스 2가 된다를 이용하면 a 값이랑 b 값이 나올 겁니다. 이거 계산해보세요. 눈으로 보고 바로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번호야, A 얼마나? 뭐 나와? x 개수 비교해봐. x의 개수. 근데 이거 저랑 간단해. bx 소거되죠? 2ax만 남는단 말이야? 그게 2x가 돼야 돼. a1 나와요? 그럼 a가 1이에요. a 플러스 b 플러스 2를 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돼요. 여기 사라진다. a 플러스 b를 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그럼 b 얼마예요? 뭐야? 이 흐리멍텅한 표정들. 마이너스 3. 그죠? 그럼 이 fx식 나오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해서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fx는 2x 플러스 2를 풀래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fx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였고 는 2x 플러스 2 이 2차 방정식을 풀라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직접 해주세요. 마지막 마무리는. 양념에 물어볼 거야. 지금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아.
아유나 해 뭐 나왔어? 저걸 못 푼다고요? 진짜 충격이군. 2차 분모식의 풀이는 인수분해로 풀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못하면 어떻게 공통수학 하려고 그래. 일단 이항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5x는 0 이렇게 정리되지 않니? 여기에 만족하는 x값을 구해야 되는데 방정식의 풀이는 인수분해가 가장 기본이고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이 항 두 개짜리. 이상하거든. x를 묶어요. 맞아요. 공통인수 x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나오고 그럼 x는 뭐 또는 뭐예요? 앞에 있는 애가 0이 될 수도 있고 뒤에 있는 애가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0 또는 5. 이렇게 해서 나와야지. 정신을 차리시고 911번 911번 창의 문제다. 자 이거 도전해봐. 시간 좀 줄게요. 115번이요? 911번 976 오늘 불안한데? 눈 뜨고 있어 안 뜨고 있어? 번 11번 볼게요. 일단 fn 자체가 저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대입을 한다?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이 FN을 적당히 뭔가 찢어주는 그런 인수분해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잘 찢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A는 하고 F2부터 F999까지의 값을 곱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간에 점점점 생략된 거 진짜로 다 곱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숫자를 일일이 곱하는 게 아니라 소거되는 형태라고 했어. 소거되는 형태. 소거되고 남는 부분만 찾아주면 되는 거다라는 것이고, FN 딱 보았을 때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분모가 어떻게 되냐면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그리고 분자는 n 두 개니까 이걸 하나씩 찢어 놓을 거예요. n 마이너스 1분의 n이라고 나타내고요. n 플러스 1분의 n이라고 나타내서 이렇게 따로따로 어떤 두 개의 수가 만들어지게끔 이렇게 한번 해줄 거예요, fn을. 그러면 이제 a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a는 F2부터, 그럼 여기 n자리에다가 다 2 집어넣은 거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2-1, 2 곱하기 2 플러스 1, 2. 이게 A. 이게 F2. 그리고 F3은, 뭐야, 정신 안 차려? F3은요, 2분의 3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돼요. 어떤 느낌이야? 분모는 1, 3, 2, 4, 3, 5 이런 식으로 쭉쭉쭉 커지고 5. 그 다음 분자는 2, 2, 3, 3, 4, 4, 5 이렇게 해서 999까지 갈 거란 말이야. 이거 그러면 어디까지 가겠어? 마지막에 999를 때려 넣어봐요. 999를 998분의 999 곱하기 1000분의 999 이렇게 끝날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소거되는지 좀 잘 볼래? 어디 소거돼? 3분의 그치? 두 번째 있는, 맨 앞에서 두 번째 있는 놈과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놈이 서로 역수관계여서 이제 약분이 되고요. 그럼 이 4분의 3도 이 뒤에 등장하겠지. 3분의 4가 등장해서 약분이 돼요. 보통 이런 것들은, 정신 안 차려! 보통 이런 것들은 양쪽이 대칭되게 지금 나온단 말이야. 남는 것들이 대칭되게 남는단 말이에요. 맨 앞에 있는 항이 남았어요. 1분의 2가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소거될 거 소거되고 여기 1000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던 거야.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거. 그래서 1000하고 999. 정신 안 차려? 1000분의 999가 남지. 그러면 여기 남은 거에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A 값은 1분의 2 곱하기 1000분의 999인데 그러면 여기에 요 계산을 해볼게요. 2 약분돼요. A 값은 500분의 999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에다 대입을 해서 이제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 500A가 나와 있으니까 999만 들어가겠지? 이 부분은. 그럼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999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98은 0이에요. 나연아 이거 인수분해 되니? 네. 네,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999x 더하기 998? 999x 더하기 998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인수분해 해놓고 나서 문제에서 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랬어요. 해 두 개 뭐랑 뭐 나와요? 1이랑 1 또는 마이너스 999분의 998 이렇게.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마이너스 999분의 998은 없기 때문에 1만 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나타낼 수 있고요. 911번 창의 문제라고는 했지만 조금 창의 뻔한 것 같은데? 뭐야 지금 몇 번으로 건너뛴 거야? 976번? 976번이요. 나 순환소수 분수로 바꿀 줄 알아? 몰라? 이거 순환소수 분수로 바꾸면 되는 아주 심플한 문제예요. 그러면 저 순환소수 분수로 바꿀 거야. 서영아 1.3 순환소수 있어. 분수 바꾸면 어떻게 돼? 아니 그냥 9 9 분의 9네 3 빼기 그 얼마? 9분의 12 약분해. 아 3분의 그치? 의 한 근이
x는 0.3 순환소수래요. 0.3 순환소수 3분의 1이죠. 이거의 한근이 3분의 1이고 다른 한근은 x는 b라고 했어. 근데 a값 구하려면 저 3분의 1 뭐 해주면 돼요? 대입하면 되고요. 대입하면 나오고요. 혹은 두 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먹을 수도 있는 문제잖아. 두 근의 합이 3분의 4니까 다른 한근부터 구한 다음에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a를 구해도 되거든요. 자, 중학교 버전으로 하면 대입해서 a 구하시고 풀어서 다른 한근을 구해주는 건데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 지금 잠깐 써먹어 볼게요. 까먹었을까봐. 두 근의 합을 한번 보자. b랑 3분의 1이죠. 두 근이. 이 두 근의 합은 뭐랑 똑같냐면 마이너스 2차 한계수분의 1차 한계수라 했어. 그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얼마예요? 두 근의 합 3분의 4 되는 거 맞나? 돼요? 그러면 b 구합시다. b 얼마예요? 쉬워. 이거 되게 쉬워. 얼마야? 얼마야 그게? 1이지 1. 그럼 다른 한근부터 구한 다음에 두 근의 합을 이용해서 다른 한근부터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이게 두 근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두 근이란 말이에요. 이 두 근의 곱이 이 상수항 a와 같아야 돼요. a분의 c 하는데 그 a가 1이니까 어차피 2차 한계수가 1이니까 그럼 두 근의 곱이 a와 같아져야 하니까 a는 3분의 1이다 라고 해서 a 값이랑 b 값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열고 중3 버전으로만 풀겠어가 아니라 공수원 버전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함수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써먹어 주세요. 979번 공통부분이 있는 2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진리야 공통부분 있으면 어떻게 푸는 줄 알아? 어떻게 푸는데요? 지금 왜 이렇게 조심스레 말해? x-3i라는 공통부분이 있어요. 이거 치환해서 할 거야. 나윤아 불러봐. 이거 a로 치환할 거야. 그럼 앞에 있는 식 어떻게 돼? A 플러스 맞아. 뒤에 있는 식은요? A 플러스 예, 맞아요. 플러스 1은요? 근데 이걸로 일단 a 값 구할 수 있어요. a 값을 구해줍시다. a제곱 플러스 4a 상수항 잘 계산하세요. 얼마예요? 4는 0. 이건 인수분해 되는데. 건우야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돼? x 플러스 2 완전 제곱식. 이거 a인데. A 플러스 자 그러면 a 값이 나왔어요. a 값은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이렇게 중근이 나오지. 근데 이게 a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6x 마이너스 2y 값을 찾는 건데 우리 이 치환하기 전에 있던 이 식과 6x 마이너스 2y를 잘 볼래? x 마이너스 3y에다가 뭔가를 곱하면 6y 마이너스 2x랑 같아져요. 뭘 곱했을까? 마이너스 2 곱한 거 보여요? 마이너스 2 곱한 거 보이나요? 그러면 이게 a 값이었는데 그 a 값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 게 우리가 찾고자 한다는 거. 찾고자 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a 값이 마이너스 2였고 마이너스 2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6y 마이너스 2x는 4라고 해서 이렇게 값을 찾아낼 수 있어요. x, y를 하나하나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값을 이용해서 그 공통 부분의 값을 이용해서 식의 값을 구해준 거예요. 몇 번이야 이제? 976, 979, 986번, 911번도 했는데 986번 그다음 986번에 2차식이 어떤 정수의 제곱이 되도록 하는 정수 x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문제 너무 좋다 이 문제. (986번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1 2차 방정식 아닌 것처럼 생겼죠. 그냥 저렇게 딱 끝나버려가지고
이 2차 식이 어떤 정수의 제곱이 되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일단 정수의 제곱이 된대.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어떤 정수. 선생님이 정수를 이제 n으로 표현할게요. 자연수도는 정수를 이제 n으로 많이 표현하죠. 어떤 정수의 제곱이 된대요. 그러면 이러한 식을 좀 만들어줄 수 있어요. 어떤 정수의 제곱이 된다라고 해서 저렇게 식을 일단 만들어줄 수 있고 그렇게 되게 하는 정수 x값을 모두 구하라 라고 했어. 는 정수 제곱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2차 방정식으로 변한 거거든요. 등호가 생기며 x에 대한 어떤 미지수가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1 마이너스 n제곱은 0으로 이렇게 처리를 좀 할게요. 일단 방정식 풀려면 4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인수분해 될 줄 몰라. 제곱근 하기 불편해. 완전 제곱식 만들기 불편해. 마지막 근해 공식 붙죠. 그 근해 공식을 써먹어서 한번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 근을. 왜 근해 공식을 써먹어서 근을 구하냐? 문제에서 정수 x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는 이 방정식의 해인 x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를 구하기 위해서 근해 공식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짝수 공식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과연 혹시 근해 공식 외웠니? 근데 뭐 짝수도 외웠어요? 외웠어요? 빨리 외웠네요. 건우야! 근해 공식 외웠어? 서영아 짝수 공식 알아? 지금 외우세요? 2차 방정식에 개수를 이용해서 근을 구할 수 있는 게 근의 공식이었는데 제1의 근의 공식,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근의 공식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서 근의 공식을 써먹잖아요. 근데 짝수 공식은 1차 개수가 2로 나눠질 때 2로 나눠서 이제 정수가 될 때 그때 그 값을 사용해서 이제 공식을 만든 거예요. 그 공식은 뭐냐면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헬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하는 게 짝수 공식이었어. 저거 위에 있는 근해 공식 쓸까? 짝수 공식 쓸까? 1차 함계수 봐봐요. 1차 함계수 마이너스 4죠? 2로 나눠서 정수가 되죠? 그래서 짝수 공식을 써먹을게요. 짝수 공식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이야. 그러니까 b 프라임이 마이너스 2지. 얘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짝수 공식을 사용해서 x값을 구한 건데 요 식기가 정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한 번 더 정리할게요. 2 풀마 루트 n제곱 마이너스 7 근호 안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뭐가 되냐면 정수 x값이라고 했으니까 정수가 돼야 돼요. 그럼 저 근호 안에 뭐가 돼야 될까? 정수가 되려면 근호 안은 제곱수가 돼야 돼. 제곱수. 그래야 근호 밖으로 떨어져 나와서 정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건데 제곱수, 자연수의 제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n이 얼마일 때 x가 얼마가 되고 이런 걸 한번 좀 찾아볼게요. 그럼 제곱수 되려면 n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음수 안 되고요. 양수부터 가세요. 이러면 1? 이러면 n이 1이다? 아, 나 7보다 큰 제곱수를 생각해주면 좋지 않을까? 7보다 큰 제곱수? 9가 있죠? 여기 근호 안에 통째로 9가 되려면 n제곱이 뭐가 돼야 돼요? 16 맞아요? n제곱이 16이 되면 돼요. 이렇게 써줄게. n제곱이 16이면 그러면 x값은 뭐가 될까? 여기 근호 안이 9가 되니까 근호 밖으로 꺼내주면 3이잖아. 2 풀마 3이 되지 않아? 2 풀마 3 이렇게 x값이 아직 조건 끝까지 안 봤어요? 일단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는 n 뭐가 했지?
정수 x값을 다 구하라 라고 했어요. 다 구하라. 그러면 x값을 다 구하라가 여기에서 더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더 있을 수 있는지. 그럼 여기 안에 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9 말고 다른 제곱이 들어갈 수도 있나? 뭐? 16 나올 수 있나? 16? 7 빼서 16 떼려면 얼마예요? 23? 23? 근데 n제곱 23 될 수 있어 없어? n제곱 23 안 되죠? 왜냐면 제곱수인데 그치? 그 n제곱은 16은 제곱수여서 지금 가능했어. n제곱 23은 n이 루트 23 마이너스 루트 23이 돼서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근우안이 16까지 했나? 25가 될 수 있나? 어때요? 안 되죠. 그치? 이거 그러면 막 무작정 계속 해봐? 그러면요? 대충 지원하죠. 제곱해서 아. 하는 가면 다음 제곱이 7보다 더 커지니까 응. 빼도 왜? 왜? 아니에요. 이거 너네 파이널 교재에서 했었는데 기억 안 나죠? 네. 기억 안 나겠지? 파이널 교재 어디다 놨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 지금. 네, 저 책상 옆에 있어요. 진짜요? 파이널 교재 다시 풀 생각 없잖아. 아. 진리 어떻게 생각해? 근데 저거 지금 n제곱 마이너스 7이 k제곱이란 말이야. 이거 무작위로 계속하다가는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 그래서 저렇게 놓고 합니다. 저렇게 놓고 해볼게요. n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 7이다. 인수분해해서 n 플러스 k, n 마이너스 k를 만들면 7이다. 그러면 이거 어떤 두 정수의 곱이 7이 되려면 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이제 분리가 되죠. 뭐 1,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 분리가 될 거 말이야. 4개 정도 나오죠. 이거 부호 바꿔서 하면은 7,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4개 정도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되는 걸로 찾아서 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이 뒤에는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안 나옵니다. 뒤에는. 뒤에 안 나와서 n값이 x값이 이거 2개 나와요. 2개야. 저거 2개야. 뭐랑 뭐예요? x값이. 5랑 마이너스 5랑 그렇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x값이 2개가 나와요. 원래는 지금 선생님이 저 한 거를 4개를 다 해봐야 돼. 그걸 다 해서 n값 구하고, 그러니까 k값 구하고 n값 구해서 x값을 구하고 그 짓을 원래 다 해봐야 돼요. 988 이거 누구예요? 이거 지웁니다. 원래는 이렇게 4개 해서 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말만 해주고 넘어갈게요. 연방 때려서 nk 구해야 돼. 얘가 1, 얘가 7이 될 때 n값, k값, n값, k값 이렇게 해가지고 귀찮죠? 그래서 지금 이거 제끼는 거예요. 988 음수인근을 알파라고 한대요. 아, 인수분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재수없게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여기서 이제 이 식을 좀 정리해서 는 0꼴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거 애들 암산 되니 혹시? 수민아, 이거 혹시 암산으로 불러줄 수 있어요? 한나우, 나우 에? 뭐요? 불러주세요. 마이너스 제곱. 그걸 알파를 불러달라고. 여기 한번 해봐. 이창 비교해봐. 예. 일로 넘길 거야? 그러니까 저걸 그냥 암살을 해서 그냥 이왕 한 것까지 그냥 답을 얘기를 해달라고. 네. 그냥 천천히 지금 해보세요. 연습해봐, 연습. 2x 제곱 2x 제곱. 맞나? 2x 제곱 맞아. 마이너스 4x 플러스 12x. 플러스 12x. 잠깐만 10이 아니죠. 잠깐만
마이너스 3x. 맞습니다. 상수항은요? 아. 저거 맞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인수분해 될까요? 되죠? 되나? 이거 몰라요. 마이너스 처리돼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아, 아쉽다. 인수분해 안 돼요. 그럼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x값을 구하는데 문제에서 음수인 근이라고 했어요. 중간에 플러스면 왠지 이놈 양수가 될 것 같아요. 한번 근의 공식을 써볼게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얘들아 플러스 가져가면은 양수 되니까 음수인근 찾으려면 마이너스 가져가야 되죠. 마이너스 가져가면 음수 되죠. 그래서 그게 알파라고 했니? 문제에서? 알파라고 합니다. 알파는 4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7. 이게 음수인근 알파가 되는 거고 문제에서 얘의 범위 찾기다. 정수 n값 구하라는 거 보니까 이거 범위 찾기예요. 이거 범위 찾는 거는 해결하기 까다로운 무리수부터 범위를 찾아준 다음에 나머지는 차곡차곡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루트 17. 서영아 정수 찾아. 앞뒤 정수 찾아. 마이너스 몇이어야 되지 않니?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4보다. 마이너스 4보다. 잘해야 돼.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3 달고 4로 나누면 되죠. 3 더해주시고 3 더해주시고 4로 나눠주세요. 알파로 쓰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수 n의 값이래. 정수 n의 값. 얘들아 저거 지금 정수야? 정수 아니죠? 알파 범위 구할 때는 정수 아니에요. 그럼 이걸 정수의 범위로 좀 바꿔서 바꿔치기 할 수 있을까? 정수 범위로? 정수 범위로 저거 바꿔치기 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루트 17면 마이너스 4보다 작으니까 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4분의 1 사이에 있는 놈은 결국에는 수직선에서 어떤 정수랑 어떤 정수 사이에 있는 건지 봅시다. 여기 너무 중간에 적어야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리고 여기 또 반대기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결국에는 무슨 정수와 무슨 정수 사이에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랑 0 사이에 있는 거라고 하면 되는 거지. 정수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랑 0 사이에 있는 놈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문제! 정수 n의 값은 나유나 얼마 나와? 딴짓한 거 아니야 니? 정신 안 차리고? 야 안 푼 사람들 답만 써제끼지 말고 풀이 과정 적어. 김도엽 지금 답만 적었었지. 왜 88이 방금 뭐야 야 다 뭐냐고. 번호로 말한 거야? 네. 991번. 이거 991 한번 도전해보세요. 993번도 도전하세요.
231번에 이거 진짜 인수분해해서 근 찾을 거 아니죠? 어렵잖아요? 지금 4차식이니까. 그러면 근이 주어졌으면 근을 대입해서 우리는 4차까지는 아직 안 해. 중3 때는. 그래서 이걸 2차로 차수를 다운시켜야 돼. 즉 양변을 뭔가로 나눠서 차수를 낮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좀 풀어봤다 하는 아이들은 이거 2차로 바로 다운시키는 거 가능할 거예요. 4차,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가운데가 기준이지. 가운데 있는 알파 제곱을 기준으로 이제 차수를 2차로 만들 수 있어요. 양변을 알파 제곱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 뒤에는 알파 분의 1 다음 건 알파 제곱분의 1 이렇게 해서 나타나지게 돼.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표현을 했고 문제에서는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여기 지수 같은 놈들끼리 짝지어서 뭔가 해주는 거잖아. 이런 문제 나오면 2차는 2차끼리 사실 이건 2차는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마이너스 2차긴 해요. 분모에 이렇게 지수가 2가 있으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1끼리 뭔가를 해줄 거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분의 1 가지고 뭔가를 해줄 거예요. 선생님 지금 마이너스 1로 묶었어. 일단 우리가 찾는 건 어차피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값이잖아요. 그럼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을 치환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치환을 해서 저 A 값을 우리가 구해줄 건데 그럼 여기 그대로 그냥 A니? 또는 A 제곱이니? 이거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제곱한 거에다가 뭔가를 해줘야 돼요. 뭘 해줘야 될까? 마이너스 2를 해줘야 되지. 곱셈공식 변형이에요. 뒤에 있는 놈은 마이너스 A가 되고 마이너스 4는 0. 그러면 알파 A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 A값 두 개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A값 뭐랑 뭐 나오나요? 도해봐 뭐 나왔어? 뭐 나왔어요? 선생님 귀찮아서 이렇게 쓸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2랑 3 이렇게 나오나요? 문제가 뭐야? 될 수 있는 것 골라주시면 돼요. 될 수 있는 거 둘 다 가능한데 보기에 나와 있는 게 하나만 있으니까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993번에 완전제곱식을 포함한 식으로 나타내면 저렇게 된다. 즉 완전제곱식으로 지금 변형해주는 그 형태를 말하는 건데 그 형태로 변형시키는 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완전제곱식으로 나타내기. 지난 시간에 수업 참여한 학생들은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나타내는 거 했었었다. 한번 기억해보자. 저 맨 위에 식 선생님 그대로 썼고요. 순서가 뭐였냐면 첫 번째 순서가 상수항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하기에 부적격이야. 그래서 이 상수항을 넘겨줬어요.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해줬고요. 우변으로 이항하면 상수항 자리가 비는데 여기에 새로운 상수항을 추가했었어요. 새로운 상수항. 그 새로운 상수항의 조건 다임이 혹시 기억나니? 네, 뭐라고요? 반의 제곱이라고 했었어. 맞아. 반의 제곱. 뭐의 반의 제곱? 앞에 있는 1차 함계수 반의 제곱. 그럼 2m의 반 m이죠. m 제곱하면 m제곱. 반의 제곱을 추가하는데 등식이니까 양변에 둘 다 추가. 그럼 이제 좌변에 완전제곱식으로 세팅해 줄 수 있어요. x 플러스 m의 전체 제곱으로 세팅할 수 있고 여기는 약간 지저분해. 2m제곱 마이너스 3 그냥 순서 상관없이 쓸게요. 어차피 이거 나중에 한 문자로 처리돼. 이렇게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식과 지금 완전제곱식으로 나타낸 이 식과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한 식, 이 식이 동일한 식이어야 돼. 얘네가 같아야 된다고. 근데 이거 같으려면 잘 보세요. 좌변부터 봐봐. m하고 똑같은 놈이 누구야? m하고 똑같은 거.
마이너스 3n이랑 같죠. 그러면 m은 마이너스 3n이랑 같으니까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여기 있는 것들을 mn 굳이 이렇게 종류 두 개의 문자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m을 싹 다 마이너스 3n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m을 싹 다 마이너스 3n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거야. 바꿔치기해서 써보세요. m을 마이너스 3n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요. 했어요? 바꾸자.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m을 마이너스 3n으로 해서 바꿔주면은 저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저식 정리해서 뭔가 풀 수 있나? 저식 정리해서 풀 수 있나요? 정수 n입니다, 힌트는. 장난은 뭐해? 뭐 했어요? 아, 앉았어? 저 오늘 너무 아파요. 왜? 잘 좀 먹어. 나연이. 진짜 잘 먹는지 모르겠어. 도입 벌써 나왔어? 안 나왔어요. 도입 잘했네요. 시간을 더 주어야 하나? 여기다 대입을 했어. 지금 한 저 식에서 정수 n이라는 걸 가지고 저걸 유추하기가 좀 쉽진 않죠. 쉬우면 다행인데 만약에 쉽지 않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 같은 식이라는 걸 참고해서 해주면 돼. 여기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똑같잖아요. 같은 식이니까. 그럼 여기다 m 대신에 마이너스 3n을 집어넣어서 정리한 식이 n 플러스 10이랑 같아져야 돼요. 그 정리한 식이 아마 이걸 거예요. 이게 n 플러스 10이랑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n을 확실하게 찾을 수는 있어요. 뭔가 이렇게 유추해서 찾기가 좀 어렵다면. 그러면 15n 제곱 플러스 6n는 n 플러스 10이고요. 선생님 5로 나눌래? 3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2는 0. 이걸로 정수 n 찾는 거야. 찾아봐요. 번호야 나왔니?
정수가 아닌 놈이 나오거든요. n이 2개 나오는데 둘 중에 정수인 거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정수 n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정수는 마이너스 1이고 m은 마이너스 3n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m 값은 3이 돼요. 3. 그러면 n은 마이너스 1이고 m은 3 이렇게 나타나고요. 문제 m 마이너스 n을 해주라고 합니다. 3 빼기 마이너스 1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993번까지 좀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2차 방정식 활용 진도 좀 나가고 테스트 볼 거거든요. 이제 근해 공식이라던가 앞에 이제 배웠는데 기억 잘 안 나는 아이들은 좀 공부를 좀 하세요. 쉬는 시간 좀 줄게요. 2교시에 시험나요? 네.